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안 팔리는 차량 2대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DS7 크로스백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캐딜락 XT4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들이 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지, 왜 안 팔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훈이! 수유. 아! 진짜 강찡찡. 개웃기네 진짜. 강찡찡.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비교는 안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개인의 취향을 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DS7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런칭을 했어요. 사실 도로에서 많이 본 적은 없죠. 도로에서 정말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차죠. 이 차가 왜 안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무슨 브랜드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치, 잘 모르죠. 저도 기자 생활 처음 했을 때 그때도 DS7이었거든요. 이 차가 왔는데 지나가던 시민분이 이거 중국 차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반짝반짝거리긴 하지. 그런 점들 때문에 좀 화려한 맛이 있으니까 중국차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화석 기자 얘기한 대로 낯선 브랜드인 게 뭐냐면은 푸조는 정말 익숙하세요. 근데 시트로행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DS는 시트로행에서 파생된 고급 브랜드예요. 뭐야, 시트로행 나 그거 몰라. 그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파생된 고급 브랜드? 뭐야 그거?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게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에서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저는 DS 브랜드 차가 럭셔리 브랜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비싸다. 비슷한 체급의 독일 차, 미국 차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인지도도 더 좋고 상품성도 더 좋고 서비스 면에서도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서 꼭 DS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싼 거 살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얼마나 희소하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어요. 희소하기는 엄청 희소할 겁니다. 이게 뭐 한정판이나 이래서 희소한 게 아니라 안 팔려서 희소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로에서 안 보이니까 좀 주변에 주목도는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전 타보면서 이 차의 상품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아쉬운 게 없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XT4가 안 팔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DS처럼 뭐 인지도는 아닌 것 같은데. 캐딜락 하면은 모두가 아는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예요. 다 알죠. 그렇죠. 자, 그럼 브랜드 인지도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지도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XT4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랑 비슷한 세그먼트를 생각해 보면은 BMW X1이나 벤츠 GLA 이런 차들까지는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세요. 아니면은 뭐 제네시스 GV70까지도 많이 떠올리시는데 캐딜락 XT4를 잘 떠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미국 차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서 이 차량들이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 차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는 미국 차 하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준 자동차예요. 일단 엔진이 2.0 가솔린 터보거든요. 다운사이징이죠. 미국 차가 원래 과급기 없이 배기량을 높여가지고 힘을 냈던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또 전륜구동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대시보드를 좀 더 앞으로 밀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차 하면은 뭔가 좀 덩치에 비해 좁은 실내 공간, 이런 편견을 또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동 트렁크, 뭐 1열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을 두루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조목조목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차입니다. 자, DS7. 이 차량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차예요. 우리가 명품의 나라라고 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패션 브랜드도 명품 브랜드 되게 인정 많이 받고 있고, 자동차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량들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샤넬이나 디올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차는 또 그렇게 명품의 반열에서 인정받는 차가 별로 없어요. 기코티와 부가티? DS가 저는 이제 역시 명품의 나라답게 프랑스 자동차도 명품의 반열에 올라가 있구나 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되게 반짝거리고 아기자기하고 수작업으로 만든 듯한 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소재의 마감 처리들이 정말 인상적인 자동차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제 이따가 실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사실 상품성도 캐딜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은 모두 갖고 있어요. 통풍 시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상품성 자체는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뒷좌석 리클라이닝까지 전동으로 조절이 돼요. 이 차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전자제어식 프리뷰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 기능 사실
제네시스 GV80이나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S클래스나 이 차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차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되게 푹신하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사양이에요. 이전에 한불모터스에서 판매할 때 많이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디젤만 가져오냐였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가솔린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차량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잘 팔릴 일만 남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자, 이제 캐딜락 XT4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이렇게 열선 통풍 기본으로 들어있고 조수석에도 물론 들어있고요. 조수석까지 통풍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시트 안마 기능까지 이렇게 안마까지. 시트 안마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전 중에 피로를 살짝 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로 유지 기능도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전동 트렁크까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그맣지만 있어요. 폭이 이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있습니다. 인상적인 게 이 사이드 미러도 전자식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동급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XT4가 전고가 살짝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스포티하고 좋은데 뒤창문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방 시야 확보가 조금 불량한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보면은 선명하고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고 이 스티어링 휠 감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대시보드나 이 문, 도어 트림 이런 쪽까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이 센터 콘솔도 이 옆에까지 다 가죽으로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확실히 고급차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안쪽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 이런 걸로 마감을 해놓았고 그리고 이렇게 카본 장식까지 은근히 스포티함을 강조를 해놨어요. 2열 승객을 위한 사양도 괜찮은 편이에요. 뭐 송풍구 당연히 있고 USB 포트나 그리고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 일단 계기판을 보시면 아날로그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손바닥만 해요. 요즘 차들 보면 클러스터에서 이 중앙까지 이어지는 디자인 기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요즘 추세에는 맞진 않는 것 같네요. 기어 노브, 스티어링 휠 형상, 이런 버튼까지 어딘가 쉐보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같은 GM이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특히나 이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버튼들이 유독 쉐보레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열쇠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요. 로고만 다르지. 그렇네. 여기 볼볼볼거리면서 올라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과하네요 좀. 실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정말 차량 곳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 다이아몬드 패턴들, 이 퀼팅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인포테인먼트 구성까지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쓰고 있는데 이게 DS라는 브랜드의 엠블럼과도 연관이 있는 데다가 프랑스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이 가장 많이 쓰인 곳 중에 하나가 또 어디가 있냐면은 루브르 박물관. 실제로 그런 거에서 또 착안을 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만져볼 때 이 소재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금속 소재들의 이 마감이라든지 이 가죽 질감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보면은 질감이 되게 괜찮은 편이고 살짝 촉촉한 느낌도 드네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5천만 원대 차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적용된 게 이 차의 가장 장점인 것 같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포칼 오디오 시스템, 포칼 일렉트라. 프랑스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브랜드에서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쓰는 브랜드가 이 푸조 시트로엔 DS밖에 없어요. 오디오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낯선 것도 있어요. 보면은 조수석에 이 흔히 쓰는 윈도우 스위치가 없어요. 다 이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문을 내리고 열고 닫을 수 있고 대부분의 기능들도 다 이 중앙에 몰려 있어요. 도어 잠금 버튼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그 외에 공조 버튼이나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비상등, 볼륨 이런 모든 기능들은 다 가운데로 올려놨어요. 심지어는 푸조 시트로엔 DS에선 유일하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통풍 버튼이 아니죠? 다이얼인데 참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몇 단인지 확인을 하려면 눈으로 봐야 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열선이고 위로 올리면 통풍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온도 조절을 생각하면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얘기 나온 김에 좀 아쉬운 것들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좀 과해요. 과하다. 모든 게 다 과해요.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 이쁜 거 알겠어요. 이런 센터에 몰려있는 버튼들 이쁜 거 알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계기판, 디스플레이 일자로 이어져 있고 딱 이 정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국산 차들도 실내 인테리어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죠. 근데 이 DS7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SUV 치고는 수납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보면 알겠지만 센터 콘솔에서만 봐도 모니터 바로 밑에 컵홀더 여기가 전부예요. 가운데에는 이 무선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넣어보면은 제 스마트폰이가 일반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일반 아이폰인데 정말 딱 맞습니다. 그렇죠. 이 좀 더 큰 핸드폰이나 요새 뭐 접히는 핸드폰도 있잖아요. 그런 폰들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인포테인먼트가 되게 빈약해요. 지금 아까 캐딜락 X4는 무선 카플레이까지 지원이 되고 심지어 순정 내비게이션도 한글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글화가 돼 있긴 돼 있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뜹니다. 뭐 경고도 없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안 떠요. 정말 이걸 뭘 어떻게 만지라는 건가 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물론 블루투스 지원되고 애플 카플레이 유선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쓰시면 됩니다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내비게이션도 없다.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후방 카메라 시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뭐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 네, 시야도 좋지 않고 보시면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조형 연동도 되고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뷰를 지원은 하지만 좀 화질이 아쉽죠. 많이 아쉽네요 진짜. 네. 자, 일단 DS7 크로스백을 끌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 원래 저희가 도로 주행은 예정이 없었는데 새로 나온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그렇죠. 또 안 타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XT4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된 지도 좀 됐고 저희 김상현 기자가 앞서 시승하고 시승기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이쪽 눌러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이 1.2L 피어텍 가솔린 3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어서 130마력을 내는 이 사양인데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은 플래그십, 럭셔리랑 거리가 좀 먼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요즘 준중형 차도 140마력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덩치에 130마력이 괜찮을까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엔진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엔진이에요. 한 2015년경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PSA가 2015년부터 푸조 시트로엔 DS에 적용을 해오면서 되게 오랫동안 검증이 된 엔진이고 유럽에서는 올해 엔진상을 4번인가 가까이 수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이 된 엔진입니다. 실제로 시트로엔이나 푸조 같은 경우에 WRC에 나가면서 이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일단 시라소키라도 느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정숙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어떻게? 디젤 모델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실제로 근데 시동 걸었을 때 좀 진동이 많이 심하긴 했어요. 이게 시동 걸렸을 때만 높으면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되게 덜커덩하면서 좀 진동이 크게 왔어갖고 좀 놀래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디젤 특유의 가속할 때 디젤 특유의 그 회전 질감이나 정체했을 때 진동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주행했을 때도 상당히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라 이것도 인상적이긴 한데 진동은 확실히 적은데 이 1.2L 3기통 엔진이 소음 절감 면에서는 큰 효과는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근데 타보고 오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속도를 올릴 때 RPM을 좀 높게 가져갈 때 가속할 때 느낌이 약간 그 3기통 엔진 특유의 그 껄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 캐스퍼 소리. 약간 좀 이런 힘겨워하는 소리가 나요. 약간. 근데 뭐 물론 제가 농담삼아 캐스퍼 소리라고는 했지만 변속기 단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고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응답성이 좀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덩치도 작지 않은 차고 또 뭐 이런 가죽이나 좋은 사양 많이 넣었으니까 무게도 무거울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 컴포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스포츠로 바꿔놓으면 조금 더 거칠게 반응을 하고 일단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지긴 해요. 엔진음도 한결 잘 들립니다. 조금 더 잘 들리는데 이게 좋은 엔진은 아니라는 거. 저희가 오늘 이 두 차량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두 대 SUV 놓고 한번 이 차량들이 왜 이 시장에 인기를 못 얻고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차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판매량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판매량이 이 차의 상품성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두 차도 오늘 타본 결과 나름의 매력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차량들 단점이라고 지적한 부분들 보면은 사실 풀체인지가 돼야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당장에 브랜드가 잘 알려져야 된다는 것들, 마케팅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버튼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구성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 연식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아무쪼록 좀 좋은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많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들도 판매량이 적다고 낙담하지 말고 꼭 살아남아가지고 좋은 경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고요.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